안녕하세요. 제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25번째 영상입니다.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설의 사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문구, 바로 서라몬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의 밧줄, 심연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그래서 이 밧줄 타기 과정이 사실은 결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원성,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할 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가치로 나눠져 있는 그 이원성이 하나로 돼 나가는 그것이 비이원성 세계로 이렇게 초곡돼 나가는 과정이, 이게 결혼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을 악을 우리가 남성성 여성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개의 봉인을 해제하면서 결혼의 서약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퍼펙트 메리지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완전한 결혼의 과정. 그것은 하늘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아가페적 사랑과 땅이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에로스적 사랑이 하나가 돼서 하늘과 땅이라는 이원적인로 쪼개진 것이 다시 하늘이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인 as above so below 상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 그대로 땅으로 구현된 거,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는 그 비이원성인 세계로 나가는 요 과정이 결혼의 과정, 하늘과 땅의 결혼의 과정이라. 그것이 사람 속에서 구현이 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그 구현이 된 실체로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혼의 과정은 결국 하늘이 땅 속으로, 땅과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늘은 땅으로 자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남성성이니까 하늘은 남성, 땅은 여성이다. 이러면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성은 그 씨를 받아들여서 어때? 포태를 하는 거죠. 임신을 해야 되네. 임신을 해서 포태, 양 길러내죠. 자궁에서 길러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와 에로스적인 사랑이 완전해지면은 하늘과 땅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니버메시를 만들고 태어나게 하면은 그게 결혼 서약에 대한 완성.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완성을 보는 거죠. 이런 식의 대해 개념이 사실은 밧줄 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밧줄 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이 성취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은 뭐 어떤 사랑이에요? 결국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늘의 모습을 가진 내가 땅의 모습을 가진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두 개의 모습으로 쪼개진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 자체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전부인 겁니다. 사실 그것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나와 타, 자타, 둘로 분리가 되는. 그렇죠? 타인도 뭐예요? 나의 거울이야, 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도 완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타인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완성시키면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사랑을 완성을 시키는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 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뭐하라 하는 거냐 이거. 그 역시 뭐야? 둘로 분리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이웃 이렇게 둘로 분리가 시킨 거기서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와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늘과 땅 두 개의 이원화된 세계에서 하늘이 씨를 땅에 뿌리고 그 씨를 땅은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나무를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위버맨 씨를 포태 양생하는 바로 그 아이를 자신을 낳을 여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게 하고픈 여자를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제하고 그 사랑하는 여자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이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을 발견했을 때 그 여자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네,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밖에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쫓아다니고 여성들은 또 남성을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러니까 밖에서 찾아봐야 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아봐야 뭐 결국 사랑의 배신이죠. 사랑의 배신밖에 나오는 씁쓸한 배신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체험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에 있어서의 그런 결혼의 실패와 사랑의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의 증오를 일으키는 거죠. 그 실패가 옴으로써 증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나에 대한 사랑을 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체험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아이를 낳게 하고픈 여자는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여성성에다가 우리가 남성성이 씨를 뿌려서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성이 여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성성이 여성성으로 들어가는 거다. 일종의 섹스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남성의 씨가 뿌려지면은 남성은 그 안에서 죽는 거죠. 남성성은 죽고 여성성 안에서 새로운 남성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그게 바로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피와 살을 통해 가지고 남성의 씨를 매체로 해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합해낸다. 요게 바로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태 양생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7개의 차크라, 7개의 봉인을 해제하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결혼의 과정.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해져 가지고 탄트리즘으로 완성을 시켜 나가면서 7개의 그 차크라를 에서의 그 결혼 서약.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과정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것이 남성성과 여성성 간의 그 결혼의 완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완전한 결혼의 과정, 결혼 생활의 완성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를 끼게 되네. 그 결혼 반지가 결혼의 완전한 결혼이 구현이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결혼 반지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회개의 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은 요거로 보면은 요런 개념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빨간 게 남성성이고 요 파란 게 여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반지, 요 반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지를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반지를 교환을 할 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거 자체가 요거죠. 요거 자체가 요게 요 반지고 요게 요 반지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반지가 합한 공안에 새로운 반지. 요 아이가 태어나게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태어나게 하면은 요 두 개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 반지를 획득해야 되는 거죠. 요것을 두 개를 완성시킴으로써 결합을 완성시킴으로써 요 새로운 반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결혼 반지죠. 결혼의 완전 퍼펙트 메리지를 상징하는 반지는 요 반지, 요 안에 있는 요 반지가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 회기의 반지. 그러니까 지금 회기성이 요 두 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회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요 하나로 해서 요 회기의 반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이원성의 세계는 우리가 노예적인 삶, 노예 도덕, 인간 말종, 개, 돼지로서 살아갈 때 그 모습으로 될 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건데, 이것이 이론성, 비이론성으로 도달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 주인이 되는 바로 위버맨 씨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반지, 요 과정에 요렇게 이제 반지를 완성해 내가는 과정에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빨간 게 청실, 파란 게 홍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밧줄이라고 하는 것은 청실과 홍실이 엮여져 있는 밧줄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결혼 반지 7개의 봉인을 거쳐서 봉인을 풀어 나가면서 바로 이보메 씨를 태어나게 해야지만이 결혼 과정의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보메 씨가 태어나지 않는 한은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연인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자기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으십시오.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걸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현한 상태에서 연인을 찾거나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바탕에 깔았죠.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밧줄 타기는 사실 결혼의 과정이고 이것은 일종의 탄트리즘이구나. 예, 우리가 그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타락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해가지고 뭐 서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 남성성, 여성성을 해가지고 하나로 합히는 개념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돼? 이게 변질돼가지고 자기 성적 욕구를 푸는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탄트리즘이. 그런데 원래 탄트리즘의 그 기본 개념은 자기 안에서 완성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결합하는 게 이게 진짜 탄트리즘이고 진짜 밀교라. 탄트릭 밀교 체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냥 두 개를 하나로 합해 나가는 과정이 진짜 탄트릭 밀교 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이 이제 위버맨 씨가 나오면은 뭐예요? 이 반지, 요 반지, 요 하나의 반지가 사실 두 개화가 된 거잖아요. 원래 두 개로 쪼개진 거다. 요거를 완성을 봐서 딱 나오면은 요걸 파괴하고 나오는 거죠. 요 반지 구조, 우로보로스 반지 구조를 원한 구조를 파괴하고 나온다. 요런 개념의 그 영화 내용들, 영화를 가지고 이제는 그걸 설명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영화가 크게 두 개, 바로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지신 분은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니벨룽겐의 반지 해가지고 이런 영화가 나와 있는데, 요거가 이제 연관이 된 게 뭐가 있냐면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 니체가 바그너의 관계는, 니체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 바그너의 그 오페라, 이 가그, 니벨룽겐의 반지를 보고 엄청난 그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그너의 추종자가 됐습니다. 근데 바그너의 추종자가 돼가지고 있다가 결국 바그너와 또 결별을 하고, 결별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단순 결별이 아니고 이제 바그너를 공격을 하게 돼. 니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그 신랄하게 공격을 하게 돼서, 여기에 보면 뭐 1987년인가 요 당시에 이제 여러 책 중에 도덕의 계보, 바그너의 경우 이렇게 해서, 바그너의 경우 뭐 니체 대 바그너 뭐 이런 책들이 사실 바그너를 공격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바그너의 근데 처음에 니체가 니벨룽겐의 반지에서 굉장한 그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니체의 사유 체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화적 사유 체계에서 많이 그 은유 상징 체계를 가져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라고 그랬죠.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에 관련된 다양한 파편들을 가져다가 자기 철학을 구성을 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그 신화 체계는 바로 북유럽 노르드 신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북유럽 신화의 그가 중에 이제 우리가 니체가 자신을 자기를 망치의 철학자, 번개의 철학자 이렇게 할 때
망치로 번개를 휘두르는 게 바로 북유럽의 토르라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르 신의 이미지를 차용을 해왔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니벨룽겐의 반지, 바그너와의 그 논쟁하기 전에 그 바그너로부터 니벨룽겐의 반지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북유럽 신화에서도 상당히 정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토르에 대한 번개와 그 망치라는 개념도 그렇지만은 이 위버맨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노르드 북유럽 신화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였다는 위버맨시 우리가 초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는 이 초인이라고 번역되는 이 위버맨시가 사실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사유체계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 같이 합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자, 북유럽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북유럽 신화는 이쪽에 이제는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이쪽 독일도 영향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이 우주목이라는 게 이 세계수라는 게 있어요. 세계수. 그게 나무죠. 그 우주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로 보면은 그게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우주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목. 그래서 이 우주목에 여기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 이렇게 있는 요게 산이야, 산. 요 산이 있는 여기가 바로 여기 삼각형이 있는 요 산이 있는 여기가 바로 여기에는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스가르드 신들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똑같은 거예요. 아스가르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들이 사는 땅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토레스 시리즈에서 거기서 아스가르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최고 신이 누구예요? 오딘이죠. 오딘이 여기 아스가르드의 통치자예요. 그래 신. 그래서 신의 제왕이죠. 그 다음에 미드가르드라고 하는 바로 중간점에 미드라는 게 뭐 미들 중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드가르드가 바로 이 심장 쪽에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미드가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야? 하늘과 중간계와 그다음에 뭐요? 뿌리 쪽에 있는 세계. 뿌리 쪽에 있는 세계는 뭐냐면은 바로 헬헤임 같은 게 헬헤임. 지옥계죠. 지옥. 헬헤임. 뭐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개의 세계가 구성이 되는데 9개의 세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기본 구조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 사이에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아스가르드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려면은 비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무지개 다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비프로스트가 일종의 워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로젠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라그나로크 영화 보면은 아인슈타인 로젠달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헤임달의 그 다리의 책임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가 제가 우리 몸의 요 가운데가 워몰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워몰이 이렇게 뚫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길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비프로스트가 되는 거죠. 무지개 다리니까 빨주노초 파넘보 비프로스트가 되는 거예요. 비프로스트.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다리. 그러니까 무지개 다리가 워몰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몸에다 갖다 대면은.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 니벨룽겐의 반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그 신들의 황혼, 요게 뭐냐면 신들의 황혼이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종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신들의 황혼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라그나로크 여기 핵심사죠. 뭐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이쪽 토르 시리즈의 그 라그나로크라는 그 부분이 있죠. 라그나로크 하면은 이거는 신들의 황혼이 황혼 그런 신들의 몰락 또는 죽음. 그러니까 이게 신의 죽음이라는 그 아이디어도 어디서 왔다는 거야? 사실은 이 라그나로크라는 개념 자체가 신들의 황혼, 신들의 죽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표현했을 때 이 표현 자체도 제가 볼 땐 이게 이 사람이 이거 라그나로크에서 이게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한다는 거죠. 리벨룽겐의 반지에 그러니까 리벨룽겐의 반지라고 하는 바그너가 쓴 이 가곡의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게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신들의 황혼이라고 하는 그 서사를 깔고서 이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할 때, 또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우상의 황혼이라고 해서 1888년에 우상의 황혼 하니까 우상은 곧 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뭐를 쓴 거예요? 우상의 황혼. 그러니까 우상들이 곧 우리가 얘기하는 신들이 곧 우상이다. 그래서 신들이 죽는다, 신들이 죽었다, 신이 죽는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라그나로크 이후에 그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아스가르드 하나만 몰락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신들만 다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이그드라실 이 생명 이 나무를 가리켜서 이 세계수 이그드라실이 파괴가 됩니다. 세계수 이그드라실이 그 불타서 재가 돼요. 재가 된다. 그러면 불타서 재가 된다는 건 뭐야? 아스가르드만 불타는 게 아니고 다 불타버리는 거죠. 이 세계 자체가 전체가 불타간다고 하는 건 우리 몸이 다 불타버린다고 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몸이 불에 타서 재가 된다. 그래서 불타서 재가 된다. 이그드라실, 우리 몸에 있는 이그드라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우주란 말이야. 소우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우주의 우주목이 있는 거지, 몸 안에. 근데 그 우주목이 불타니까 여러분들이 불타버리는 거지. 그럼 그 안에 살던 신들도 죽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들이 죽는 거예요. 신들이 죽고, 그리고 여기 인간계도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된 뒤에 누가 이제 출현하냐면은 바로 초인이 출현한다는, 새로운 인간 세계가 돌아오고, 인간 세계가 도래. 어떻게 도래하냐면은 이 이그드라실이 불타서 재가 되는데 이 뿌리를 받고 있는 쪽은 타질 않으니까 그 안에 껍질 속에 인간이 2명이 이제 살아남아요. 그 껍질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간 세계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인간 세계가 도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초인 등장, 새로운 인간 세계가 도래하면서 초인이 등장을 한다. 여기서 이제 초인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버맨시라는 개념은 신이 죽고 위버맨시가 출현을 한다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니체가 이게 이 사람이 워낙 신화적 사유가 좋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차용을 해오지 않았냐, 이때 바그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니체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북유럽 신화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될 때에 바로 그 바그너의 바그너의 이 오페라 라인의 황금 니벨룽의 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것을 백그라운드에 깔면서 진행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는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지크프리트라고 있습니다. 지크프리트는 이제 왕족의 후손인데 자기가 왕족의 후손인 줄 모르고 이제는 강가에 대장장이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브룬힐트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브룬힐트가 누구냐면은 이 브룬힐트가 바로 발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키리라고 하죠. 발키리. 그러니까 오딘에게는, 아스가르드 오딘에게는 8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8명의 딸 발키리로 불리는 8명의 딸 중에서 첫째 맏딸이 바로 브룬힐트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돼. 그러다가 이제는 헤어져가지고 브룬힐트는 자기가 사는 땅으로 가고 지크프리트는 그래 살다가 다시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이쪽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 용을 죽이게 됩니다. 용을 죽여가지고 용을 죽이고 용이 가지고 있던 황금, 그게 바로 라인의 황금이라고 하네. 이 라인의 황금, 이게 다 백그라운드 내용이 엄청 많은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그 호빗 시리즈 보면은 거기 스마우그라는 용이 있잖아요. 그 용이 엄청난 황금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용이 한 마리인데 그 용을 죽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지가 있는 거죠. 그 보물들 중에 그 보물들을 지배하는 반지란 말이야. 그래 용을 죽이고 용이 내뿜는 그 용의 피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게 창칼이 몸을 안 뚫게 됐어, 지크프리트. 그래서 영웅이 된 거죠. 그 용을 죽이고 영웅이 돼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대접을 받는 그 왕가 출신의 그 여성이, 공주가 그 지크프리트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는데, 지크프리트는 오로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이게 나오기 전에 자기가 만나서 사랑했던 브루닐트만을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브루닐트를 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기억을 잃는 약을 먹이는 거야. 그래 약을 먹었어. 그래서 지크프리트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지. 브루닐트가 자기가 본래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브루닐트가 이제는 왔어요. 지크프리트와 다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크프리트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브루닐트가 이제 자기 처남, 지크프리트 이제 처남이 된 거죠. 처남을 결혼하게끔 지크프리트가 좀 계략을 썼어요. 여러 가지 써가지고. 그래서 브루닐트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를 잃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은 그런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을 먹었어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 자, 그런 과정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결국 지크프리트가 가지고 있는 황금에 욕심을 낸 그 존재들이 있죠. 존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창칼이 안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그 약점이 뭐였냐면, 이 어깨 쪽에 용의 피를 뒤집었을 때 어깨 쪽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 용의 피가 안 묻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적이 그래서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죽으면서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브룬힐트는 바로 말키리의 그 첫째인데, 말키리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지만은 원래 오딘의 딸이면서 이게 날개 달린 말, 여기서 날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날개 달린 말을 날개 달린 하나의 그 여성이야. 그러니까 날개 달린, 그게 뭐야? 봉황녀라는 거예요. 봉황. 그러니까 새가 새로 상징되는 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크프리트가 용을 죽였다. 또 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용이 올라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용이 올라서 용을 죽였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할 때 용을 죽인 거죠. 용을 죽였지만은 뭐야? 진정한 사랑,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의? 이 날개 달린 여자. 바로 그렇죠. 날개 달린 그 여성성.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돼서 위버맨시가 돼야 되는데, 뭐야? 기억을 까맣게 잊었잖아요. 자기 기억.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게 뭐예요? 사실 자기 기억을 잃은 존재예요. 자기 기억. 인간은 사실 자기가 본래 누군지를 모르는 자기 기억 상실자들이 사실은 인간 말종들은 기억상실자들이란 말이야. 사실 다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연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연인을 기억할 수 있고 같이 합칠 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초인, 그렇죠? 위버맨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크프리트가 이같이 자기의 그 기억상실, 그 진정한 결혼을 이루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상태, 기억상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라인의 황금을 차지하고 그 반지를 소유를 했지만 결국 그것에 욕심을 낸 자들에 의해서 파멸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런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세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이 세계가 파괴되는 과정이, 그러면서 신들이 죽고,
만드는 이 세계 전체가 몰락한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는 지옥의 헬헤임에서 바로 그 헬라가 올라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다 로키의 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거대 뱀 요르문간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크기의 그 펜리르라는 늑대가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무스펠헤임에서 수트루가 불칼을 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를 몰고 들어오면서 이 세계를 공격을 하게 돼. 아스가르드를 공격하고 모든 그 신들이, 거의 모든 신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 지크프리트라고 하는 이 그 인간의 상이 지금 뭐해?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거죠. 기억 상실로 인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그 몰락, 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는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룬힐트, 그러니까 지크프리드가 브룬힐트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아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런 라그나로크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그 암시들을 이 바그너가 하고 싶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이거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니체가 여기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라인의 한걸 보면, 야, 바그너가 인간의 그 의식의 성장,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신들이 몰락을 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요런 어떤 브룬힐트와 지크프리트의 관계를 통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유 체계를 이렇게, 바그너가 그 음악, 오페라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가지고 니체가 거기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자기가 니체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하는 진정한 황금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성이 여기에 이제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더 설명을 못했습니다. 자, 기본 줄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스가르드가 몰락한 다 불에 타서 온 세계가 이그르드라실이 불에 타버리잖아요. 이것이 이 존재의 몰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 오려면은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중의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인의 황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뭐예요? 사실 우리 몸에는 엄청난 황금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몸 안에 황금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유명한, 자, 요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그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서 피터 잭슨 감독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자기 피로 썼다고 할 만큼 엄청난 책이에요. 1950년대에 발표한 판타지 소설인데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책이 워낙 방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엄청난 내용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가지고 뽑아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게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이 만든 거죠. 그래서 시리즈. 그래서 이런 판타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로 봐요. 왜냐면은 영화관에서 돈 안 주고도 다 TV에서 해주잖아. TV에서 다 보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첫 번째 2001년에 반지 원정대, 2000년에 두 개의 탑, 2002년에 다시 왕의 귀환으로 이렇게 이제는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반지의 제왕의 반지는 뭐냐면, 이 반지는 누구의 반지예요? 이 반지는 우리가 이 세계가 지금 존재하는 세계가 뭐냐면 중간계란 말이야. 중간계. 바로 뭐야? 미들. 여기 미드가르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북유럽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시리즈가 J.R.R. 톨킨이 쓴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니벨룽겐의 반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그래서 이분도 이 북유럽적인 유럽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신화적 그런 어떤 전설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를 그 책을 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각종 요정도 나오고 뭐 오크도 나오고 뭐 난쟁이들도 드워프 같이 난쟁이들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유럽적인 특히 이제 북유럽적인 그 어떤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이게 중간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미드가르드, 이 우리 속에 있는 미드가르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 요걸 이제는 중간계로 번역할 수 있다면은 이 중간계의 패권을 두고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바로 그 사우론이 일으키죠. 사우론. 이 사우론에는 절대 악에 당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악마 사우론. 사우론이어야 돼. 사우론이 거기서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 이전에 사우론이 결국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실두르라고 여기 아라곤의 그 선조한테 죽음을 당하면서 이 반지를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이 사우론이 자기의 모든 힘을 집어넣은 반지를 만든 거죠. 이게 악마의 반지지. 그러니까 사실은 악마의 반지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우론의 반지는 어떤 반지겠습니까? 이 사우론의 반지는 바로 인간을 구속시키는 요 반지, 원한의 반지, 요것도 영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 반지를 모델로 삼은 거죠. 요게 사우론의 반지는 어때? 인간을 어둠과 분열과, 그러니까 이 선악의 이원성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인류를 분열시키는, 중간계에 있는 존재들을 분열시켜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면서 그래 죽어가고 다시 그런 어떤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려는 게, 이 중간계를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려는 게 이 사우론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목표는 뭐예요? 지금 우리 요 반지 우로보로스 안에 갇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원성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성 속에서 통합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면서 쪼개지면서, 그렇죠? 투쟁하는 그 광해. 그러니까 요 반지는, 사우론이 만든 반지는 그걸 구현하기 위한, 여기서 그 사우론의 반지는 이때 반지는 이 반지래요. 우로보로스 반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완전한 결혼을 통해서 우로보로스 반지가 아닌, 그러니까 반지의 노예가 아닌, 이 반지를 지배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우론에 만든 이 반지는 사우론이 죽었지만은 그 영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결국 다시 그 부활을 획책하는 거죠. 부활을 획책하는데, 여기서 이 반지가 하는 게 뭐냐면, 반지에 끊임없이 반지를 사람들이 보면은 반지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탐욕, 계속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이제 골룸이잖아요. 골룸. 여기 골룸이라고 하죠. 골룸. 그러니까 이 골룸이 보면은 자기 의식의 둘로 자주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착한 골룸, 악한 골룸. 그래서 착한 골룸하고 악한 골룸이 막 대화를 해.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그 상태 자체가 정신분열적 상태인데, 골룸과 같은 상태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이원성이죠. 그러니까 착한 골룸, 악한 골룸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 반지가 원래 골룸이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골룸이 찾았다가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거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호빗 베긴스가 가져요. 베긴스의 후에 프로도가 다시 이 반지를 획득을 해서 결국에 이 반지를 파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반지를 파괴를 해야 된다. 이제 반지를 어디다 갖다 파괴를 합니까? 여기 가보면은 이제 사우론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거대한 사우론의 여기 보면은 뭐예요? 요게 제3의 눈이래. 요게 제3의 눈의 형식을 눈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딱 보면은 이 위치가 어린 거예요. 요 위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6번째 차크라라는 걸 바로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사우론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가 요 눈이 있는 곳이 여기구나. 6번째. 그렇죠? 여기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렬하게 빛을 발하면서 이 눈이 이 반지를 추적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요게 거대 반지고, 요 반지가, 요 반지화가 된 거지. 요 사우론의 반지화가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요 사우론이 있는 여기까지 눈이 있는 여기까지 가가지고, 뭐야,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용암 있죠? 용암이 타는 요 용암에다가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 이게 똑같잖아. 얘가 기독교 바이블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에 끓는 연못에 던져진다고 할 때 그 던져지는 그 불과 유황에 끓는 연못이 뭐야? 그게 용암이죠. 여기 있는 여기까지 가가지고 프로도가 어때? 여기까지 가가지고 요거를 여기에 있는 그 용암 속에다가 던져서 파괴를 해야지만이 이게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사우론이 힘을 잃는다고 하는 거죠. 자, 요런 사우론.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도 뭐야? 지금 여기 이 반지를 파괴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우로보로스 반지를 파괴하는 거죠. 이 우로보로스 반지를 파괴를 하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갈 동안 뭐 하는 거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미드가르드에서 엄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야, 지금? 지금 우리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 세계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건 뭐야? 가면 갈수록 이 세계는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전쟁통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의 의식이 지금 계속 더 단계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가고 있단 말이야, 계속. 아직까지도 좀 더 남았어요. 그래도 갈 동안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은 고통도 아니야. 앞으로 올 고통에 비해서는 고통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두 개의 탑, 두 번째 시리즈에 두 개의 탑이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하잖아요. 요 두 개의 탑이 뭐냐면은, 탑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요 두 개의 기둥. 요게 바로 그 빨간 그게 파란 뱀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개의 기둥이란 말이야. 두 개. 이게 문이란 말이야.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문. 그렇죠? 오른손, 왼손, 두 개의 기둥. 그래, 두 개의 기둥 사이를 가는 거지, 요게 문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타로 카드 같은 데서는 요렇게 표현했다. 두 개의 기둥. 여기 강물이 흐르죠? 요 강물. 여기 늑대 두 마리가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이죠. 요게 바로 중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게 타로 카드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게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죠? 요 보름달이 뜨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머리 여섯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요게 두 개의 기둥은 뭐예요? 요 두 개의 기둥. 그렇죠? 요 강물은 뭐예요? 여기 흘러가는 물이죠? 요 중앙을 흘러가는 물. 요런 식으로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하면서 상승해 가는 건데, 상승해 가는데 이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문을 통해서, 두 개의 기둥이 있는 요게 문이죠. 요 통로를 통해 가서 가는 거예요. 이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가를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자, 전쟁은 승리를 해야 되잖아. 이 승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냥 단순히 뭐 힘의 의지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유버맨시, 그러니까 절대 반지, 그러니까 그 사우론의 이 사악한 우로보로스 반지를 파괴를 하고, 진정한 결혼의 반지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아라곤이잖아요. 아라곤이 결국 이 중간계를 평정하고, 그러니까 프로도가 바로 사우론의 반지를 파괴를 하면서 아라곤이 어떻게 돼요? 이 중간계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중간계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르웬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자기 결혼 반지를 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로보로스 반지를 파괴하고 이 아라곤과 같은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세계를 정복하여 뭐 위대한 왕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위대한 왕이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그 결혼은 반지를 낄 수가 있다. 그 위버맨 씨를 그 결혼을 통해서 위버맨 씨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갈려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동안 어떻게 되냐? 이 사우론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끊임없이 이원성으로 쪼개면서 분열시키면서 이 세계를 그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사우론이라고 하는 힘과의 그 투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보통, 그러니까 사우론이 우리가 얘기한 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사우론이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우론이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면서 이 세계를 분열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 소설 내용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돼? 아, 결혼 반지에 진정한, 근데 결혼 반지를 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 왕이 돼야 돼.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뭐 해야 돼? 힘이 있어야지 승리를 할 거 아니야. 힘이 없으면 승리가 안 되는 거지. 전쟁을 하려면 힘이 총칼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추악한 세계의 그런, 아마 우리가 위버맨시를 탄생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제 진정한 왕이 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거를 다 돌파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 악마의 반지, 여기서는 이제 사탄의 반지, 그게 뭐예요? 우로보로스 반지죠. 이거를 불과 유황에 끓는 연못에 던져가지고 파괴를 시키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결혼을 하는 걸 통해가지고 이 세계를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시리즈 내용 자체가 사실 다 요 니벨룽겐의 반지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에 니체가 얘기한, 그렇죠, 결혼 반지라는 그 의미라는 거죠. 반지 중에 반지, 결혼 반지, 회개의 반지를 열망치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어찌 영혼을 열망치 않을 수 있단 말이야. 반지 중에 반지는 영혼 반지, 회개의 반지를 열망치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이 반지가 바로 요 니벨룽겐의 반지, 바로 여기 반지의 제왕에 있는 반지. 그 반지는 사우론의 반지지만 파괴되고 결혼 반지, 그 아라곤이 끼게 되는 그 결혼 반지가 진짜 반지죠. 자, 그래서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영화 내용에 그 피터 잭슨 감독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거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의 그 무의식 속에서 뭐예요? 그런 건데 원형 구조가 이렇게 투영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저는 그렇게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